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졌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더 열심히 노력하라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비서실장으로서 어떤 답변 주시겠습니까? 높은 지지도가 물론 아니겠습니다만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서방 국가를 보더라도 직전에 기시다 총리도 계속 15%, 13% 내외였고 유럽의 정상들도 20%를 넘기는 정상들이 많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국민들한테 눈속임 하려고 하니까 지지율이 19%가 나오는 겁니다. 아니 천하람 의원님은 들어보세요. 명태균 씨랑 이준석 대표랑 새벽 4시에 사찰에 가서 홍매와 같이 심었잖아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개혁신당 지지율이나 생각하십시오. 지금 장난하시는 뭐 하시는 겁니까? 저희 지지율은 저희 지금 개혁신당 지금 국정감사 하시는 겁니까? 위원장님. 자, 잠깐 시간 좀 멈춰주세요. 자, 사과하십시오. 저기 천하람 의원님, 못합니다. 천하람 의원님. 네,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씨와 통화를 한 육성이 공개되면서 정치권을 휩쓸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건 과연 어떤 의미를 가리키는 건지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국민의힘에 계신 두 분 모셨습니다. 친한 그리고 친윤으로 저희가 한번 섭외를 해봤는데요. 자,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근데 두 분은 같은 당이잖아요. 친윤, 친한 이런 걸 서로 인정 안 하시죠? 그냥 같은 당 사람. 우리 같은 당이죠. 네, 그리고 네. 식구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이후로 그런 분류는 더 이상 의미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제는 정말 동지죠. 그러면 네. 오늘 저희가 이제 질문을 드리는 문제에 대해서 비슷한 답변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과연 그럴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은 당 안에서도 다양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니까 이건 예. 너무 적대적 관계로 이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먼저요. 지금 운영위원회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고 민주당 쪽에서 명태균 씨로부터 확보한 건지 어디서부터 확보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통령의 이제 육성이 담긴 녹취 파일도 이제 공개를 했고 굉장히 좀 시끄러운 한 주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갤럽 여론조사에서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제 20%가 깨지고요. 다른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곤두박질 친 요인은 내부에서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무엇이 문제라고 보고 있는 겁니까? 일단 국민의힘 내부에서는요. 김건희 여사 얘기가 여론조사에서는 김건희 여사 얘기 많이 나오는데 꼭 김건희 여사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제 이런 공감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김건희 여사 문제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얘기가 되기 시작했고요. 그때부터 이제 검찰에서 고발해가지고 수사 시작됐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 때 2년 동안 수사했었고요. 그때 윤석열 대통령도 나왔고 온 국민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슈를 아는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뽑아줬거든요. 예. 그렇다고 그러면 국민들이 그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게 지금 또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민주당에서는 계속 집요하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처럼 부풀리기를 했다. 그게 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이거 하나 가지고 지금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라는 보기 어렵고요. 예. 일단 우리가 총선에 올해 패배를 했지 않습니까? 총선 패배에 우리가 지금 여소야대 지금 이런 상황이 됐는데 거대한 여당에 우리 야당에 맞설 때 우리 여당이 좀 똘똘 뭉치는 단일 대우의 모습을 좀 보여주면 좋았을 건데 예. 이게 좀 단일 대우가 아닌 모습. 그러니까 좀 이제 의견 갈리고 분열이 있는 갈등 있는 모습이 좀 보였었어요. 그 모습을 본 일단 우리 보수층에서는 좀 실망한 감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4년 동안 김건희 여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피로감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4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이 이슈에 대한 피로감, 그리고 우리 우파 지지자들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단결하지 못하는 이 모습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겹쳐서 지금 이런 여론조사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야당의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야당의 아주 지속적인 그렇죠. 그런 공세에다가 당내 여러 가지 분열된 모습들이 이 결과로 나타난 것인가. 지지율 네네. 20%가 무너졌다. 그러면 야당의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야당의 공세는 오늘도 대규모 집회를 서울에서 했습니다만은 그거는 일단 차치해 두고라도 그러면 여당 내에서의 분열의 책임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용산에 더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지금 새로 당대표가 된 한동훈 대표가 뭐 취임 100일이 지났지만 너무 그냥 야당과 마치 야당 편인 것처럼 그렇게 너무 저돌적으로 김건희 여사 문제를 계속 얘기하면서 이렇게 자꾸 보수층으로부터 너네 둘이 왜 싸워? 같은 편 아니야? 왜 자꾸 싸우는 거야? 아 실망했어. 이렇게 만든 것인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어제 홍준표 시장이 굉장히 인상적인 페북을 올렸습니다. 예. 그 전반부 이야기가 용산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전면에 올렸죠. 인적 쇄신 이야기 모두가 기억하시겠지만 지난주에 면담의 주요 요구 사항 중 하나였습니다. 인적 쇄신 이야기가 한동훈 대표가 일주일 일찍 얘기했을 뿐이고 홍준표 시장이 일주일 늦게 답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당의 상황이라는 것, 분열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명태균 씨 그 녹취가 나오기 전에 조금 한가했던 시절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당의 상황은 전혀 한가하지도 않고 예. 우리 정부의 상황도 전혀 한가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마저도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한 바로 그 해결책이죠. 일주일 전에 이야기했던 용산의 대통령실에 대한 인적 쇄신을 이야기하고 나온 겁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식의 이야기들이 함께 겹쳐서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감찰관 문제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지금 우리 당과 정부가 일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들이 당과 정부를 가리지 않고 같은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위중한 상황이고 우리 지지자들이 이번에 그래도 한 가지는 좀 인상적이었던 게 대통령 지지율은 19%까지 예. 낮아졌고 특히 TK의 지지율이 그거보다 더 낮게 나오는 게 나왔지만 예.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과 다르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당대표 적합도도 민주당과 굉장히 유사하게 나왔죠.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가. 예. 일종의 정부와 디커플링 현상이 디커플링이라기보다는 우리 보수 지지자들이 정부에 대해서는 경고장을 한번 준 거예요. 네, 지금 대통령과 19%가 정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19%라는 숫자가 절대 우리 보수의 숫자가 아닙니다. 최소 30%는 있는 거죠. 근데 그 숫자가 그래도 우리 당에게 그리고 당대표에게는 한 번 더 기회를 준 겁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만약에 제대로 안 됐다 싶으면 예. 이 숫자까지도 빠지겠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거의 우리 보수 지지자들이 우리 당과 정부에 대해서 옐로 카드를 준 결과다. 예. 레드 카드까지 받지 않으려면 지금 이 상태에서 뭔가 이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것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이제 보수 지지자들이 얘기를 한 거고 심지어 홍준표 시장마저도 사실 지난주까지 용산의 인적 쇄신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불손하고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로 다뤄졌습니다. 그러나 홍준표 시장마저도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간격은 이제 별로 멀어지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 예. 민주당의 거친 공세 앞에 오히려 우리 당은 우리 보수는 하나로 단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당을 지지자층들은 구분해서 생각하고 있다. 일단 그렇게 보고 계시고 또 기대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여론조사 수치 20% 밑으로 떨어졌다, 19% 그리고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한 17%까지 나온 결과도 있는데 이 수치는 어느 정도로 봐야 됩니까?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 때 수치가 17%였다고 하죠. 그때는 정권이 무너졌잖아요.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일단 그 박근혜 정부와 이제 비교를 하자면요. 일단 이렇습니다. 상황을 반영한 게 이제 여론조사 지지율이라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네. 같은 지지율이라고 해서 같은 상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때와 지금까지 지금 정부와 비교를 하면 수치율은 비슷할 수 예. 있죠. 근데 예. 상황은 같은 의미인 건 전혀 아니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일단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는 증거가 그때 명백했었죠. 태블릿 PC라는 좀 드라마틱한 그런 소재가 등장을 했었던 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네. 지금은요 전부 다 전원이고 전문 증거인데요. 녹취죠. 음성 파일이 있잖아요. 예, 음성 파일인 거고 예. 지금 윤 대통령이 나왔다는 그 음성 파일도 편집됐다는 얘기인 거고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확실한 어떤 증거가 되는 그런 얘기가 오가는 것도 전혀 없습니다. 상대에서 맞장구를 치면서 해주는 호응하는 그런 대화가 오간 거거든요. 예. 이런 경우는 대법원에서 전혀 혐의가 없다 무죄 나온 판례도 있을 정도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증거가 박근혜 때문에 비교하면 아주 비교가조차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예. 또 이제 관련자들의 자백 같은 거 보면요. 예. 박근혜 정부 때는 수두로 나왔습니다. 직접 본인이 어떤 행동을 했었다. 박근혜 정부 때.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요. 명태균 씨가 본인 광팔기 본인이 지금 사기 전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사기 전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광을 팔리면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그만큼 권력 인사가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여론조사 맡겨, 예. 나한테 선거 공보물 의뢰를 맡겨, 내가 인쇄 잘해줄게라고 네. 영업용으로 광을 파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광을 파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백이나 이런 증거를 볼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같은 지지율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그렇고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거 다시 금방 끌어올릴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저희는요. 일단 그 지금 11월 10일 날 반환점이 있지 않습니까? 임기 반환점이 지금 며칠 뒤에 있는데요. 예. 원래 임기 아까 저기 그 대통령실 인사 개편 잠깐 말씀했는데 예. 이 대통령실 인사 개편은 원래 반환점 되면 대통령이 합니다. 대통령이 합니다. 왜냐하면 새벽 보고 출퇴근하는 게 대통령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피로도가 많이 쌓이기 때문에 반환점 기준으로 해서 쇄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개각도 합니다. 저 장관도 바꾸죠. 예. 그런데 그거를 대통령실 원래 계획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동훈 대표께서 먼저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마치 대표가 얘기를 하고 대통령실을 받아 사는 모습 또는 떠밀리는 모습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대통령실은 굉장히 부담스럽죠. 아, 하려고 했는데 그렇죠. 하려고 하는데 한동훈 예. 대표가 얘기해서 그 떠밀려서 괜히 떠밀려서 국민들 하는 것 같아 보기에는 보인다. 국민들 보기에는 떠밀려서 그렇게 보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정무적 판단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통령 그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게 한 선택에 대해서는 딱히 대통령실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개편을 하긴 아마 할 거예요. 그걸 개편할 거고 또 하나 11월 이제 15일하고 25일 되면요 임기가 그 선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재명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표에 선거죠. 대해서? 선거가 나오면은 그것 또한 이제 여론에 반영될 거다. 왜냐하면요 그 우파에서 가지는 불만 중 하나가 뭐냐면 예.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뽑아진 이유는 비리 혐의가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처리거든요. 예. 그걸 못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실망감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도 합쳐지면 여론이 분명히 변화가 올 거다. 그런데 이번 여론조사에는 지금 명태균 씨 녹취록 관련해서는 아직 반영이 안 되고 다음 주 정도나 돼야지 이게 반영이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조사 시점이 그 녹취가 공개된 날까지였기 때문에 네. 근데 그거는 명태균 전혀 씨의 반영이 녹취는 안 됐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윤석열 대통령 육성의 단계 그걸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 근데 그 전에 명태균 씨가 녹취해서 대통령과 내가 어떤 대화를 했다, 김건희에서 어떤 대화를 했다 충분히 예. 나왔기 때문에 딱히 큰 의미는 저는 있을 것 같지는 큰 타격은 않습니다. 없을 네, 거다. 앞서 잠깐 우리 박 대변인 말씀을 좀 이어받아서 제가 좀 네.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이 이렇게 낮아진 것은 용산이 제대로 그 민심을 못 듣고 있고, 그래서 한동훈 대표까지 나서서 그 민심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지부동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자체 원인 분석을 좀 주셨거든요. 근데 그러면 지금 인적 쇄신이라든지 뭐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은 뭐 임기 반환점을 돌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치면 나머지 그 두 가지, 예를 들면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별 감찰반 이제 신설 문제라든지 또 하나는 이제 여러 가지 의혹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절차적으로 뭐 협조한다든지 하는 것, 그리고 지금 명태균 씨 녹취 파일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대통령이랑 김건희 여사가 국민 앞에 서서 소상하게 당시 정황을 설명하고 명태균과 어떤 관계였는지를 얘기하는 것, 뭐 일련의 이제 그런 조치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산이 전향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은 아예 없습니까? 저는 용산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막 국민 앞에서 메시지를 낸다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며 김 여사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직접 나서서 할 것이냐, 아니면 서면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SNS에 올려서 할 것이냐 등등의 여러 방안을 좀 의견을 듣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 지금 이제 검토하고 있다. 네, 그런 방안 검토를 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지가 나오는 거에 수위도 있겠지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문제 있지 않습니까? 뭐 민심이라는 문제 얘기하는데 그거는 사실 민주당에서 만든 민심일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게 국민과 약속을 지켜나가는 정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민주당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이 민심을 100% 민심이라고 해서 그걸 받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을 선출해줘 국민에 대한 약속은 뭡니까? 그래서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이제 민심이란 거기에서 정말 수용할 부분 수용하고 또 정치 공세인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우리가 반박을 하면서 예. 이제 어느 정도 절충된
그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일단 20% 언더로 나왔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는 그런 메시지가 아마 나올 걸로 보입니다. 조금만 이제 더 기다리면은 이제 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런 일련의 조치들을 용산에서 보여줄 것이다. 예, 뭐 일단 뭐 신호 나왔지 않습니까? 뭐 행동 자제하겠다는 걸 하고 있는 예. 거고요. 특감 뭐 그 관련해서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특감이 지금 문제가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명태균 씨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넘어버렸죠. 그렇죠. 이미 언덕을 넘어버렸다고 생각이 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잠시 이번 주에 그 논란이 됐던 민주당에서 폭로했던 이 뭐 대통령의 육성부터 시작해서 요 관련된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거기에 말이 많네. 진짜 평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관위 보고 듣고 2022년 선거 때 김영선 시켜줘야 된다 이런 식의 노출 공개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요. 만약에 실제로 공관위 보고 받았다면 당무 개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대통령은 매몰차게 명태균 씨를 끊었지만 가족인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는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남편 몰래 명태균 씨를 달래고 좋게 얘기해서 선거를 끝까지 끌고 가고 싶은 게 가족의 심리 상태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박절하지 못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악하게 거절하지 못하시는 성격이세요. 그래서 아마 그런 막 그 질문을 그래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막 다그치고 하시니까. 이전에 들어왔던 것에 대한 분석은 끝났지만 최근 며칠 사이에 새롭게 들어오고 있는 것들은 분석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소수 인력으로 분석하기에 좀 버거울 정도로 양이 많아서 3분의 1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아직. 예, 이 지금 앞서 우리 이준우 위원의 말씀을 좀 넘겨받아서 이번엔 박 대변인께 좀 여쭙겠습니다. 그 정진석 실장이 지금 방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일단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저 육성은 뭐 사실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예, 저건 대통령 육성이 맞고 저 명태균 씨 육성도 맞으니까 맞다는 전제하에서. 자, 저 정도의 얘기는 통상적으로 선거를 도와줬던 사람이 전화가 걸려오니까 박절하게 끊어버릴 수 없어서 받은. 그래서 뭐 이런저런 그냥 들어주는 그쪽에서 얘기하는 거를 덕담 차원이었다. 들어주는 그런 차원이었고 김건희 여사가 저렇게 명태균 씨와 주고받았던 거는 뭐 좀 선거를 좀 도와주고 싶어하는 일종의 가족적인 당연하니까 그렇죠? 내 남편이 선거 뛰는데 뭐래도 좀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조금만 힘이라도 보태야 되고 이런 온정주의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인가? 당에서도 정말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국민도 지금 정진석 실장이 이제 설명한 것처럼 그런 차원에서 이 육성 파일을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거리에 뛰쳐나가 있는 민주당 의원들처럼 저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 이 녹취가 마지막 녹취이기를 바라는 건 모든 우리 당의 구성원들, 지지자들의 마음이죠. 예. 이 녹취가 처음 공개됐을 때 일단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충격을 받으셨을 것이고 우리 당도 많이들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제 저도 법률가고 당에도 법률가들이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당연히 검토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이 말만 가지고는 당시 신분이라던가 말의 내용이라던가를 따졌을 때 법적인 문제는 우리가 반박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라는 건 맞아요. 당선인 신분이었으니까. 네, 예. 맞는데 문제는 민주당 주머니에 이것만 있을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선인이 아닌 대통령 이후에 명 씨와의 그건 통화 아무도 내용이 모르는 거죠. 문제는 11월 15일이 이재명 대표의 선고일이에요. 예. 이재명 대표는 현재 최고의 목표가 뭘 거냐면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유죄 판결을 받는 걸 피하기는 어렵다라는 걸 본인도 변호사기 때문에 알고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정부를 최대한 더럽혀서 최소한 피장파장을 만드는 게 목표일 거예요. 그래서 11월 15일을 목표로 주머니에 있는 것들을 계속 꺼내놓을 겁니다. 다만 우리가 걱정하는 건 이 지점이죠. 이미 이 녹취를 통해서 대통령실의 앞에 해명 중에 몇 가지가 현재 탄핵이 됐어요. 여기 탄핵됐다는 표현은 이제 법률 용어인데 탄핵 증거로 나왔다는 이제 반대가 되는 게 나왔다는 거죠. 국민들은 일단 이런 것들이 하나씩 반복될 때마다 못 믿을 정부,
못 믿을 당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현재 우리 당에서는 공식적으로는 현재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급할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이걸 다 꺼내놓을 시간은 정해져 있거든요. 11월 15일 전까지는 다 꺼내놓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민주당이 갖고 있는 걸 다 보고 얘기해도 돼요.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당선자니까 괜찮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소리는 반대로 얘기하면 대통령일 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대통령일 때 거가 나와버리면 우리는 우리가 했던 말에 묶여버립니다. 발목이 잡힐 수 발목이 잡히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아직까지 말이 없는 건가요?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을 민주당이 무엇을 갖고 있는지 다 알아야 우리가 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11월 15일까지 모든 11월 주머니에서 다 15일까지 꺼내졌을 때 그게 입장이 나오는 건가요? 거의 그때까지 다 내놓을 것 같진 않고 그걸 이제 또 이렇게 확대 재생산하는 시간도 필요하니까 네. 아마 다음 주 초까지는 쭉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때까지는 이렇게 2탄, 3탄 하는 형식으로 없다면 없이 갈 수도 있을 거고. 그때까지는 일단 한동훈 대표의 입장은 안 나올 것이다. 그것은 좀 더 이제 상황을 앞으로 봐야 되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오늘 제가 여기 방송 들어오기 전에 신주호 부총장도 다른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던데 한동훈 대표는 분명히 대통령께서 박근혜 대통령 같은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셨어요. 탄핵당하지 않게 하겠다. 그렇죠. 최소한 방어는 해주겠다. 이런 아니요, 뜻인가요? 방어는 해주겠다가 아니라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우리 당이 만든 대통령입니다. 우리 당이 만든 대통령이 우리 당이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당은 마지막 보루까지 버티면서 이 상황을 수습해 나갈 힘을 가져야 됩니다. 즉각 대응하다가 반박당하고 대응하다가 반박당하고 이렇게 되면 당의 힘까지 빠져요. 당의 힘이 빠지면 국민들 앞에 모든 카드가 나왔을 때 그때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신중함은 아마 우리 당에 있는 구성원들은 다 이해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누구도 우리 당이 만든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그러한 비극적인 일이 바라는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 이 당에서 탈당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실 당에서는 그 용산에서 대통령 관계자가 여러 번 밝힌 바 있는데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 명 씨와의 관계를 끊었다. 그건 대통령이 직접 말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대통령 취임 이후에 명 씨와의 관계를 단호하게 끊어버렸기 때문에 뭐 민주당이 그 이후에 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켜보면서 대응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용산 대통령실 쪽의 입장에서 보면 나올 게 없다. 지금 이게 나온 게 다다. 그리고 만약 혹여나 대통령 취임 이후에 명 씨와의 뭐 통화 녹취가 또 더 나온다 하도 그거는 정말 사소하고 별거 아닌 거다라는 나름의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근데 당에서는 그걸 안 믿는 눈치처럼 보여요. 뭐가 더 나올지 모르니까 지금 섣불리 우리가 논평 내놓지 말고 좀 더 지켜보자. 민주당이 또 뭐 큰 거 터뜨릴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는데 용산에서는 큰 거 없다. 여러 번 얘기하는데 왜 안 믿냐? 약간 느낌이 달라요. 맞죠? 네. 한동훈 대표가 검사 이제 법무부 장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요. 입장문을 되게 수시로 많이 냈었습니다. 본인이 관련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지어 옛날에는요. 사흘 동안 5번의 입장문을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너무 자주 내니까는 언론에서 입장문 정치를 하느냐라고 지적까지 할 정도로 그런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기 입장을 내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지금 유달리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하는 이 침묵 속에서 이건 사건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사건 실체를 파악하고 하자 이제 이런 취지 같아요. 근데 이거는 무슨 검사인지 당 대표인 건지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자. 저는 이거는 아직까지 검사 때 어떤 몸의 배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그 기다린 거에 대한 결과가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김건희 여사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 지난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증거가 없어서 기소를 못했죠. 이번 정부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소를 못했습니다. 증거가 없고 법률도 맞지 않아서. 그런데 이거를 이번 정부 바뀌면서 검찰에서 시간 끌기를 합니다.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 끌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민주당에서 계속 뭐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특검을 하자면서 끌고 왔지 않습니까? 그 끌고 온 결과가 이번 여론조사에 반영이 된 겁니다. 시간 끌기라는 건 굉장히 지금은 보기 좋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시간 끌기의 효과는 이렇게 역으로 완전히 당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지금 방금 뭐 할 말이 없을 수도 있다 그랬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습니다. 지금 그 녹취 나온 거 보면요. 지금 짜집기 편집에 대한 의혹이 나왔어요. 예.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당이라든가 당 대표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증거가 나왔습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 그 녹취를 누가 가져왔느냐. 명태균 씨 아니거든요. 예. 그 옆에 있던 수행비서 운전하는 사람이 녹음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의 운전기사로 그렇죠. 운전기사 알려진. 하셨던 분. 예. 그럼 이게 불법 녹취 기록에서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제3자 그렇죠. 제3자가 불법한 거라서. 근데 그 문제 제기할 수 있죠. 그 문제를 한동훈 대표가 좀 당에서 제기할 수 제기할 있는 수 거죠. 있다. 그 명백한 거니까. 또 하나 뭐냐면 소리 규명 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그 녹취를 분석했더니 음성이 소리가 단절된 구간이 나왔어요. 그리고 편집됐다는 그렇죠. 편집된 거죠. 말씀이신가요? 단절된 구간 나왔고 또 인위로 소리 집어넣은 구간도 또 나왔어요. 조작이 됐을 그렇죠. 수도 조작이 있다. 일어난 거죠. 그 소리 규명 연구소 이렇게 증거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를 가서 공개를 했으면 그거 가지고 당에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당에서 실체가 다 알 때까지 지켜보자 하는 거는 오히려 국민들이나 우파에서 보기에는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갈등을 뭔가 확인시켜주려는 예. 어떤 시그널을 보는 게 아닌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짧게 뭐 30초씩 좀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 난국을 뚫고 넘어가는 거는 당내 분열이 아니라 당내 한 목소리를 내는 단합입니다. 단합을 위해서는 한쪽의 일방적인 양보만 원해서는 되지가 않습니다. 용산이든 당이든 뭔가 단합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평행선을 달릴 것인가. 당에서도 굉장히 우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서로가 좀 양보할 수 없습니까? 뭘 양보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하여튼 뭐가 됐든 내가 한 발 물러설게. 내가 한 발 좀 물러설게. 우리 한 목소리 좀 내자. 이렇게 못합니까? 할 수 있죠. 해야죠. 지금 우리 정부를 이제 출범시켜준 우파에 대한 도리이기도 하고요. 또 예. 국민들, 지금 피곤함을 느끼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예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반환점을 기점으로 11월 10일입니다. 예. 그 기점으로 해가지고 대통령실에서 아마 전향적인 그런 입장을 내면서 좀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러면 당에서도 그런 어떤 전향적인 조치에 대해서 환영한다. 한동훈 대표가 박수도 좀 쳐주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당정이 같이 이 문제를 돌파해 나가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고요. 그리고 그 사안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은 사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당과 정부가 좀 더 많은 정보를 함께 교류할 필요가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당선 이후에는 연락이 없었다라는 해명이 바로 이번 것으로 이렇게 바로 지금 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취임 이후로 바뀐 거예요. 당선 이후가 취임 이후로. 기억의 문제라고 합니다. 네, 기억의 문제라고 많은 하죠. 전화를 그렇다면 받았겠죠. 그거는 기억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면 기억의 문제로 새로운 것이 나올 수가 있어요. 또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대통령실의 잘못이 아닙니다. 예. 다만 당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이 마지막 보루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이 민주당의 공세를 막아낼 마지막 보루의 역할을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이 녹취가 계속해서 공개되어 갈 수도 있는 이런 상황 앞에서 이러한 이야기들로 뭔가 다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저는 굉장히 한가해 보여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은 너무 한가하다라는 것을 우리 지지자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이제 위기 앞에서는 또 우리 보수는 단결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을 보여줘 왔습니다. 지난 몇십 년간 우리는 이런 위기를 정말 많이 겪어왔고 잘 견뎌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지켜봐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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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